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한화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사교 댄스에 빠진 게 죄. 이 사교 댄스에 빠진 게 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연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는 오늘도 붕어에게 밥을 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어딜 가볼까? 심신도 지치고 기력도 없어. 몸도 아프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네. 아내는 나하고 말도 하기 싫어하고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난 자식들 키우고 나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게 뭐람? 자, 이제 80이 가까운 나이에 어떤 노인분의 이야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한심해졌다는 것이에요. 딱히 갈 곳도 없지만 집에 있으면 숨 막히니까 집을 나섰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가 밥은 차려주고 또 빨래도 해주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노인복지관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네요. 사교 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현수막을 본 순간 저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생각에 이분은 몸도 마음도 지친 자신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몸도 움직이니까 활력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직접 와서 접수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수를 하러 간 길에 복지관을 둘러보았어요. 노인복지관이라 그렇긴 했지만 자신 같은 노인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친구로 사귈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거죠. 보니까 붓글씨 쓰는 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는 교실도 있고 노래를 배우는 교실도 있고 사람들과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는 교실도 있고 또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교실도 그리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교실도 이야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진작 몰랐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야,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노인들의 천국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에 간 길에 춤 배우겠다고 등록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제 돌아온 달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엔 발동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잘 따라하기가 어려웠어요. 박자를 다 놓치고 한 발 한 발 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음악에 맞추어서 발을 그렇게 떼어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재미가 들었대요. 이제 3개월이 코스였는데 3개월이 발 떼는 것만으로 그냥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생기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온통 발 맞출 때 음악 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거죠. 귓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방에서 혼자 저절로 발이 움직여지고 마치 자신이 빨간 구두를 신은 것처럼 그 주인공처럼 방 안에서 연습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도 기다려지고 너무 흥겨운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댄스 시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등록하기도 어려웠대요. 3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등록을 하려니까 밀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는 등록을 못했고, 그 2번째 달에 가서 겨우,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그 2번째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파트너를 만나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어서 이 사교 댄스를 하는데 더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파트너 여성분하고 춤을 배우는 의미로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침밥상을 차리면서 입을 떼어요. 말을 했대요.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녀요? 차갑고 냉랭한 목소리에 이 노인은 깜짝 놀라서 얼결에 하긴 뭘 해? 뚝뚝한 소리로 받아 넘겼대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진 것 마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들킬까봐 걱정이 갑자기 되는 거였죠.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지 벌써 40년 정도도 되었는데 왜 그렇게 놀랐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겠더래요. 아내는 무얼 알았기에 나한테 그렇게 물었을까? 아무튼 뭔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어떤 걸 숨기고 있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했다니까. 아유, 내가 너무 소심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그날은 여러 고민으로 잠도 설치면서 편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노인의 나이는 77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70이 넘은 나이이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잘하지 못했던 남편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 노인의 마음이 조금 안심되어 가던 그로부터 한 이틀쯤 지났나 아침밥을 차리면서 아내가 또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때부터 또다시 놀란 가슴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아, 말해보라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고요. 그때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일 없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해버렸대요. 아내가 그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휙 돌아서면서 나는 뭐 눈도 귀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군요. 그런데 자신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이 그렇게 갑자기 벌렁벌렁 거렸을까요? 그때 아내가 그 여자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노인은 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놀라고 있을 때 아내의 말이 또 들렸어요. 내 친구가 당신이랑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것도 봤고 나도 길 가다가 건너편에서 당신이랑 걷고 있는 그 여자를 봤는데 그 말에 아내에게 사실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했다는 거죠. 뭐 날마다 갈 곳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놀러 갈 데도 없고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뭐 투명 인간인가? 나도 좀 즐겁게 살고 싶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댄스를 가르쳐 준다길래 춤을 배우고 있었지. 아내는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 어른이 아내에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 나하고 댄스 배우러 다니자. 그러면 인생도 달라지고 마음도 즐겁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마음에 내 마음도 행복해지던데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랑 같이 배워보자. 이 춤이라 그런지 부부가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자신이 하는 말은 콧방귀도 안 낀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말했대요. 그래서 그동안 그 여자랑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어요? 내가 이유 없이 당신하고 말하지 않고 지내냐고요. 이 노인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회사 다니면서도 어떤 여성이랑 같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던 것들을 아내에게 들킨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신도 은근히 화가 났대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더 미안해하고 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거야? 그만큼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럼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어. 그런 말에 아내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또 그 짓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여자하고 즐겁게 춤이나 추고 다니고 있구나. 그럼 애들한테도 요즘 아빠가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해볼까? 이제 77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내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냐?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아예 이참에 갈라서자. 더 이상은 당신이란 인간이 싫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여자하고 놀기는 했어도 돈 벌어서 집에는 꼬박꼬박 갖다 줬다는 거죠.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내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남성은 계속적으로 다른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호감을 가져주면 거기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대요. 그래서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자기가 이게 정신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대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족은 있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가 또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런 일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남성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내가 좋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잘 지내고 잘 살고 싶은데 뭐 조금만 기회가 있고 떨어지면 아내를 잊어먹어요. 나의 이런 행동이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고 나한테도 화가 나네요. 이제는 아내가 나한테 화내고 지금처럼 던지는 말에도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아내를 두드려 패고 주고 싶어요. 화가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꾸만 아내가 나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더 이상 나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사교 댄스에 빠진 이 남성분은 77살이고, 그리고 이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대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도 옆에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친해지고 또 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할 아내들이 있을까요? 이 여성분이 나라면, 이 남성분이 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면요.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멸감이 들겠죠.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수용이 가능하긴 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그 행복을 찾아서 결혼을 하죠.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하거나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연애는 사랑만으로 가능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기 서로가 다른 배경 속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또 꿈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어렵죠. 좀 풀기 힘든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극을 메워가야 하는데요. 이제 노년기에 이렇게 들어선 이 두 부부를 살펴보면, 결혼해서 그 남편이 중간중간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다는 거, 그거를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도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노년기에서 부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을 할 때
숨차고 다리 아프고 힘겹게 정상에 올라가요. 그쵸? 이 정상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어때요?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신 분이라면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잘못 발을 짚으면 그 아래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산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부부 관계에서 한번 인용을 해본다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서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겹고 난간도 많고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내려올 때 이제 그 노부부들이 정말 해로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손잡고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것인데 노년기에 들어선 부부들이 그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야 이렇게 낙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는 중년 이후에 부부 유형을 왼수 부부, 또 뭐 남남 부부, 또 친구 같은 부부, 애인 같은 부부, 간병인 부부 이런 것들로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남남 부부, 친구 같은 부부, 애인 같은 부부, 간병인 부부. 우리가 간병인 부부는 되지 말아야겠죠? 예.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이 부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 같은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은 그쵸? 우리 주변에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왼수, 부부, 뭐 남남 이런 부부들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파서 배우자가 이렇게 간병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 그래서 정으로 살고 있는 친구 같은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부가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죠. 예. 우리 서로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른 두 객체가 만난 거죠. 그리고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이심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겠죠? 그 마음도 다르고 몸도 별개이고 가정에서 불행의 출발은 부부가 그 가면을 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에도 가면을 많이 쓰고 다니죠. 직장에서도 가면, 또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가면 쓰죠. 예, 부부 사이에서도 가면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죠. 이 예의가 없으면 너무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애인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인은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매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부라고 하는 건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부 사이에는 성격이 달라서
싸움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에서는 서로 적응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젊은 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포기도 하고, 예, 또 그 적응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오른 부부들이 되어지면 이제 그 노년 이제 하산하는 그 시기에 와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왜냐하면 포기했던 것도 그냥 포기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이제 그 내가 당신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어. 내가 당신을 배려해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배려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포기 때문에 어떤 덕목들이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그 서로의 그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로서 부부가 생각이나 의견을 갖춰갈 줄 모르면 가정은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는 함께 산다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늙어서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다고 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으네요. 자, 남성에게 5가지가 뭘까요? 하나, 아내가 있죠. 아내, 집사람, 마누라, 애들 엄마, 그리고 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남성은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잘 하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 아내에게 잘하고 있지요. 또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잘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가 그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역할 부분, 이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서로가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취미를 비롯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면서 그 시간들을 공유해 보는 거죠.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어서 은퇴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의 친밀감이 가정의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독립된 인격체, 그리고 노년에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이제 존중하면서 서로 취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취향까지도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가 있죠. 그러나 이런 프라이버시든 뭐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든 또는 또 어떤 그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든 이런 그 모든 것에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기본이 되는 거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지 않죠. 남편은 내 아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5060 세대에 잠시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내 거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남편들 혹시 계실까요? 아내는 내 거가 아니라 독립된 한 명의 인격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태어난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할 자녀들인데 이게 혹시나 내 거라는 그 소유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비롯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면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폭들이 넓어진다는 것. 그래서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어떤 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는 친밀감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할 때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밀감이 그 접착체의 노릇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정과 사랑을 꾸려가는 협업, 부부관계는 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도 각자 자신의 일이 있다는 것, 소임을 다하면서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윽박지르고 벗어나지 못하게 막 공포감을 심어준다면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잖아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그냥 몰아붙이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아내 역시도 남편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돼서 일상 속에서 부부 사이에 권태도 오겠죠. 그래서 인생이 좀 지루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이 노년의 사랑에도 어떤 그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들이 생긴단 말이죠. 남편이 나를 믿어주니까, 아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데, 이제 노년의 사랑에도 이제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소멸을 한단 말이죠. 노년이 되면.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스스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노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태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준비해야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때 행복은 솟아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불이 지펴져서 꺼지지 않게 관리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소통의 창구가 생기는 것이고, 사랑의 통로가 이제 대화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수단이 되어질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뭐 서로가 잊을 수 있는 연애의 뭐
시작이 되어진 것도 기념일로 세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날짜를 기억해서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기본이 되어질 수 있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100일, 뭐 50일 또 뭐 1년 이런 그 어떤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비난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서로가 부부에게 이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야 되겠고 칭찬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겠죠. 우리 여기 지금 이제 그 이혼하고 싶지 않은 남편, 이혼하고 싶은 아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가 감사하지 못했고 서로가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생각이요. 그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에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니까 아내는 말하고 싶지 않겠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냥 나는 밥하는 여자, 집 청소하는 여자, 빨래하는 여자로만 알아버린다면 매력이 보이겠어요? 그쵸? 우리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아내를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매력 있는 여자로, 매력 있는 내 아내로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남편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그 사랑의 통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건강해야 하고 건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남편분이 복지관에 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만난 여자와 데이트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정말 진심을 담은 미안함을 표현하시고 또 아내와 함께 복지관에 가셔서 이렇게 춤을 배우신다면 그 아내분이 점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탱고를 추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매우 높대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취미가 있다면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도 좋고요. 또 새로운 취미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등산이라든가 또는 뭐 스포츠, 헬스, 산책 특히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근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헬스도 되게 좋겠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등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산책으로 같이 해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 보셔도 좋겠고요.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부부는 배드민턴을 함께 하는 부부들이 꽤 많은데 배드민턴을 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동네에서 뭐 구입하기도 쉽고 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운동이 되어지니까 좋겠죠. 또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은 뭐 조건만 허락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뭐 어떤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면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넓히자면 배움을 통해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생산성이 있거나 또는 뭐 보람을 느끼거나 뭐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마감하려면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전문성을 살리거나 자원봉사 같은 것도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감을 쌓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서 뭐 함께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취미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교에 빠진 게 죄라는 이야기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시고 의논을 해보실 건가요? 한번 우리 사교 댄스에 빠져서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바람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